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후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고사하면서 현재 여가부 장관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장관 지명 전까지만 해도 강 의원의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아이를 키우며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워킹맘의 모습, 세련된 말투와 품격 있는 복장으로 차분하고 품위 있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여러 의혹과 비판이 터져 나오며 긍정적인 이미지는 순식간에 부정적인 프레임에 덮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문제 제기 고건민 보좌 진협의회 회장의 발언.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인물은 민주당 보좌 진협의회 회장인 고건민 씨였습니다. 그는 강선우 의원과 같은 지역구였던 금태섭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금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함께 직장을 잃었고 그 자리를 강 의원이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복귀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 과정에서 강 의원에 대한 불편한 감정 혹은 앙심에 가까운 감정이 쌓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강선우 의원은 초선이 아니라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이 갑질과 막말 논란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정치권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던 강 의원은 그러한 이미지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 논란을 더 크게 만든 것은 민주당 출신의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전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하려 했으나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개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강 의원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하라면 하지라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했고 심지어 관련이 없는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 전 장관이 강 의원실을 찾아가 사과하고 예산을 되돌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언뜻 들으면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지역구 민원을 무리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예산까지 깎아버린 심각한 갑질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 센터의 설립 배경과 현실. 해바라기 센터는 2003년 초등학생이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의료, 수사,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국에 40여 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2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서울에는 단 5곳만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서부권 해바라기 센터는 단 한 번도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해바라기 센터 운영은 병원 입장에서 책임만 크고 경제적 이익은 없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우리 동네에 두고 싶지 않다는 NIMBY와의 심리를 드러내며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런 이유로 센터 설치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정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지역구 민원 문제로만 치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현실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폭풍 질의의 배경. 당시 여가부 장관은 해바라기 센터 부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러한 무관심과 안일함에 분노했고 국회에서 폭풍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 전 장관이 말한 관련 없는 예산 삭감은 강 의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선 의원의 패기로 본인의 생각을 관철하려 한 게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 섞인 폭로 가능성.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저는 정 전 장관이 당시 강 의원의 질의로 곤욕을 치른 것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폭로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달리 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을 파렴치한 인물로 몰아가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과거 연예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픽하이 타블로가 학력 위조 의혹을 받았을 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짓밟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프레임이 아닌 팩트로. 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해바라기 센터 갑질 논란은 팩트와 해석이 뒤섞인 채 여론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체 맥락과 절차를 모른 채 의원이 장관을 압박했다는 인상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이든 개인적 감정이든 누군가를 향한 프레임 씌우기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려면 아닌 말고식 의혹 제기보다 철저한 팩트 검증이 먼저여야 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를 고사한 것은 어쩌면 이런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